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예언자, 제가 닉네임이 예언자지만 저는 그냥 문정인에 비하면 발바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예언자는 문정인 특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면 처음에는 황당한 소리 같지만은 좀 있으면 다 실현이 됩니다. 처음엔 다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좀 있으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정인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 명령을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이렇게 지난 4일 났을 때 또다시 문정인의 말이 실현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그 한 나흘 전인 4월 30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문정인이 글을 써서 남북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했죠. 청와대가 나서서 부인을 하고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가려질까봐 무슨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있을 거다. 또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임종석이가 문정인 거의 부하급인데 부하가 보스한테 경고를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 문재인 정권에는 문정인이 문재인보다 한 서너 달 앞에 이야기를 하면 정권은 나서서 일개 교수 차원에서 말한 거다라고 진화를 하고 한 서너 달 있으면 정부가 그걸 따라가는 일이 거의 100% 가까운 싱크로율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 왔어요.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한미훈련 축소도 문정인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략자산 배치 중단도 문정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정인이 최근에 하나를 또 말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정인이 작년에 집권하고 난 직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6월 말에 미국에 정상회담 가기 직전이죠. 사드와 관련해 언론에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를 통해 미국 쪽에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말했는데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실제로 사드에 관한 진상조사, 보고누락 진상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지시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배치되지 못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이 지금 북핵 비핵화 드라이브에서 강력하게 사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한국 정부가 지금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즈음에 이 사드를 철수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드 배치 반대 6개 단체. 왜 제가 사주를 받는 것으로 보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몇 달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검문소를 2개 설치해서 한마디로 미군 부대, 사드 부대를 마비시켜도 거기에 지금 정권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들을 시다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정권이 서로 통하는 사이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무리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엊그제 경찰청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성주 기지 앞에 있는 경찰 병력 철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논리가요,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사드 철수 논리입니다. 남북과 북미가 대화하여 평화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 소성리에는 계엄령 같은 상황이 닥쳤다. 마을 곳곳에 경찰 병력으로 인해 주민들은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밥 먹고 하는 일이 사드 반대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서 경찰 병력 철수하고 사드 철거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이제 배경에는
이 사람들의 중에 직업 이 반미 친북군들이 상당히 있지요. 상당히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근데 북한과 중국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방어 무기인 사드도 빼라고 할 거고, 북한과 중국이 빼라 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또 ICBM을 폐기하려고 하니, 사찰과 검증을 받는다고도 하니, 이제 한국의 사드는 빼자고 미국 측에 먼저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경찰이 모처럼 3,000명을 동원해서 공사 장비하고 자재들을 반입한 거는요. 자, 아예 사드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빼라 하면 나중에 뺄 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 먹였으면 충분히 먹였고, 이제 지금 공사해서 사드 기지가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6개가 제대로 배치될 때쯤 되면 그때는 배치되자마자 또 빼야 돼. 그러니까 저 가게를 열고 싶어 가지고 죽으라고 저 가게에 계약을 했는데 그 앞에 사는 조폭놈이 나한테 전 안 바치면 네 가게 못 열어 해서 방해를 해서, 그래서 경찰 보고 이야기해 가지고 저놈 좀 잡아가라고 해서 경찰이 안 잡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이 잡아가. 이제 장사를 좀 하구나 했는데 뭐요? 다음날 재개발한다고 철거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장사 좀 하게 해주자. 곧 뺄 거니까.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중국의 관변 과학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사드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5월 8일 날 했습니다. 중국 영자 관영 매체, 미국에 나가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보라는 중국 관보지요. 글로벌 타임스는 사드가 한반도 정세 완화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 놈들 이런 거 하나 보면요, 하나 딱 집어넣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산불 정책을 사드 합의를 할 때 기어코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산불에다가 이란인이 이한인이 추가로 더 얹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중국 갔을 때 홀대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사드를 긁고 넘어지고 있어요. 숭중핑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미 군사 동맹은 냉전 시대에 구축된 것이라 정의하고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 동맹과 사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더는 쓸모없는 구식 장비가 될 거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는 밖에다가 그냥 거의 드러내놓고 우리 둘이 불륜 사이라고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요녕성, 흑룡강성부터 일림성 일대에 전부 사드 기지, 레이더 기지를 배치해 놨습니다. 중국형 사드요. 그뿐만 아니라 공격용 미사일까지 다 배치해 놨어요. 방어용 공격용, 그리고 몇천, 5천, 6천 킬로까지 가는, 괌까지 날아가는 레이더를 배치해 놨어요. 특히 요녕성이 아주 아지트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중국의 한마디로 미사일망에 의해서 중국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날아올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 조치가 없고, 한국 내의 주한미군 부대까지도 중국의 레이더가 샅샅이 다 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협상에서도 ICBM 정도나 폐기하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천수백 개에 이르를 미사일, 즉 스커드나 노동이나 현문이 이런 중단거리 미사일은 어떻게 한다 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북한이 핵을 달아서 한국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면 한국은 날라오면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군도 지금 방어 무기인 사드나 또 추가적인 방어 무기 시스템이 MD가 갖추어지지 않은 속에서
무방비로 한국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드 철수가 본격적으로 요구될 때 미국은 북한에는 직접적으로 중공군은 없지만 중국군은 없지만 북한 국경에 수많은 중국군의 레이더와 방어 공격 미사일들이 쫙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이제 그 한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를 보호할 사드조차도 놓지 말라고 하면 평화체제니 어쩌니 하고 그러면 아니 사드도 있을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 적대가 없다면 우리가 왜 있느냐 이런 논리로 사드 철수 따라 우리도 갈게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해놓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간에는 뭔 소리까지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5월 22일 트럼프를 만날 때 사드 철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을까라는 의아심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도 들려요. 그래서 이 숭중핑이라는 군사 전문가는 유엔 사령부 해체 역시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평화회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며 사실상 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연구원 역시 영내 사드 배치는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지역 내 군사 균형을 깨트리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드는 국가 안보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영내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발전을 방해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평화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서 이 사드 철수 등도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그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니까 여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가로 사드를 드러내라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방어용 무기 사드가 겁이 나서 드러내라 할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사드를 드러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의 요구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북한도 사드 철수를 지난 5월 3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노동신문이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에 대해서 더 이상 존재할 명분도 구실도 없다. 라면서 사드를 즉시 철수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중국 측은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북한의 안보 우려 있죠. 즉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안보 걱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 우려는 중국의 관체라는 단어로 중국이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왕위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확고부동한 입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이 말하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드 철수를 주장해요.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니 그 평화에 걸맞게 사드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사드를 빼면서 주한미군도 빼라고 얹고 있어요. 북한은 주한미군을 거론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북한의 영향을 받는 남쪽에 있는 수많은
여당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곳곳에 있는 이 종북 좌파 끈앞풀들이 지금 그들 완전히 행동대원들을 규합시켜서 이제 미군을 철수하라고 평화협정 뒤에는 허구하게 광화문을 메우면서 미군 부대 앞을 메우면서 평택을 메우면서 떠들어댈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1000만 서명 운동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 1000만 서명하다가.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러지 않아도 나가 하고 트럼프가 밑에 지시를 했니가 몇 번 나왔는데 이제 그런 측면쯤 되면 딴 사람은 몰라도 트럼프는 빼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사드는 한 개 좀 더 사지 하다가 있는 것도 나가라고 한다 하면 그러면 있는 것도 들고 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가 희한하게 이런 부분에 잘 맞아 떨어져 갈 소지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볼 때 이 사드는 결국은 주한미군을 끌고 같이 나가게 될 이 인계 철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걸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